아야. 나도 시험이 더 무슨 드라마에서 너무 봤던 것 같아. 여주인공 얼굴도 안 비슷했어. 뭐? 음식물 어디에 넣어요? 음식물? 네. 이런 거. 몰래 잘 사고 일스러 특징. 버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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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이거는 중독적이야. 중독적이라고? 내가 중독적이야. 굉장히 좋아해. 그 먹으면서 들어요. 그 모의고사가 너네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해설지 나중에 집에서 볼 거잖아. 틀린 문제들 보면은 막 해설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쓰느라 되게 노가다스럽게 써 있어 보통.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공부할 때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걸 또 찾아보면 되게 좋아. 근데 그런 선생님들도 대부분은 이제 좀 노가다성 풀이가 되게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수학을 시험 공부할 때는 분명히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이 끝나면 그 과정이 마치 암기 과목인 것처럼 다 까먹어. 닮은 다 잊어버리고 분산 다 까먹고 원주가, 원의 성질 이런 거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몰라도 그냥 너네가 딱 배운 그 과정 안에서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노가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항상 좀 쉽게 좀 하려고 한다면은 그 이런 지나간 과정에 대한 복습이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따가 내가 풀어주면은 와,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싶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해가 어렵진 않을 거야. 이해가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해하는 거는 정말 이제 가장 단순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절대로 내게 되지 않잖아, 그렇지?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가 풀어도 저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반복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너네 혹시 그 이동준이라는 선생님 있거든.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도 수학교육가거든. 선생님은 그냥 그런 수학교육가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수학교육가야. 지금 이제 시대인재에서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얘기한 게 수학교육론에 원래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4단계, 원래 3단계인데 이 사람 4단계로 얘기했거든. 처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해. 아, 쟤는 저렇게 푸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일단 그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 이게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중요성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 뭐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당연시하래. 이렇게. 요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쇼츠 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 되게 괜찮은 설명인 것 같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면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수학 공부에서 가장 하위 레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네가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 연습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방법론에 대한 암기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이제 30분이고, 또 여기 이제 다음 수업 온 친구들이 일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2문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정답률 혹시 봤나요? 거기 보면은 막 오답률이 막 88% 이런. 오답률이요? 오답률이. 어, 내가 톡방에다가 올려뒀는데, 그 저기 주영이는 나중에 윤주한테 보여달라고 해. 거기 EBS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 정답률 관련된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오는 이유는 애들이 3모를 준비를 안 해서야. 반대로 말하면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게 이제 초반인 거지. 갈수록 이제 애들이 모의고사도 신경을 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9번 정답 오답률이 91%, 30번 오답률이 90%, 21번 객관식이죠.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86%. 그러니까 찍은 거만 못해,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28번 주관식 85%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 15%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보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한 1번부터 한 20번까지 풀다가 지쳐가지고 뒤에를 못 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혹은 이제 시험 시간 운영을 못 해가지고 점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대로 일단은
준 킬러랑 킬러 빼고 먼저 한 25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심호흡하고 가다듬고 5문제를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고민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막 하다가 어려운 거 풀다가 다시 쉬운 거 푼다 하면은 되게 저게 안 돼.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다 풀어놓고 어려운 걸 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 클리닉 해줄 문제는 네 문제는요. 객관식의 20번부터 해볼 겁니다. 항상 알려주시고. 쓰레기 없다고. 여기 비닐에다 넣어주세요. 그 학원 5시까지여서 한 문제만 듣고 가야 돼. 그래 이거 영상으로 이따 보여줄게. 아, 네. 영어 솔직히 그런 친구 있잖아. 여림? 가람이도 그렇지나? 아, 그 전 일찍은 아니에요. 분필 가로가 날릴 수 있으니 휴식에. 자 일단은 요거 함수가 y제곱은 마이너스 ax제곱 8a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a로 묶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도 구해지고 축도 구해져요. 축이 다라는 게 계산이 돼. 축이 다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삼각형의 넓이 b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BC랑 요 직선이 평행하다도 나와 있죠.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아니 잘못 그었네. 여기가 아니고 D를 지나야 되는구나. 아 그럼 이도 잘못 그었잖아. 촥 이렇게 돼서 얘랑 평행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알려준 것 중에 이 문제풀이에 중요한 게 얘랑 얘가 지금 평행한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 넓이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누구랑 누구의 넓이비냐면 CAB 그리고 CB 요거의 넓이비가 2대 5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CAB랑 CB를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우겠다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될 방법인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요 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너네가 이 좌표들을 어떻게든 한 문자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넓이를 식으로 해서 비례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냐.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중등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이 두 개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A랑 B가 있어서 이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위에 P가 있고 P땡이 있어. 그러면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 어때? 넓이는 무조건 같죠.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동일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풀려고 하면 푸는데 이걸 이제 이게 도형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적용으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했던 C, B, E 삼각형 있죠. 여기서 얘랑 얘가 평행하다면 내가 이 평행선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CAB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뭐 넓이를 구하는 게 식으로 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이점을 여기 D로 옮겨서 CBD 해도 넓이가 같다는 거 알겠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요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은 삼각형 CDB로 바꿀 건데 CDB로 바꾸면 요런 삼각형이 돼요. 이런
삼각형. 근데 이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넓이 비가 2대 5다.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은 아까보다 넓이 구하기가 조금 쉬워졌잖아. 근데 이걸 조금만 더 꼬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넓이가 같은 이유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평행선이 있어서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강제로 평행선을 하나 더 그려. 어떤 평행선을 그릴 거냐면은 A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하게 하나를 더 그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면 이거 평행사변형 되겠지.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심지어 우리 여기 가운데 꼭지점이면 얘랑 얘랑 길이 같잖아. 말은 뭐가 되겠죠? 그럼 이가 평행사변형으로서의 성질을 먼저 얘기해보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여기랑 여기도 간격이 같겠지?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그려서 뭘 만들고 싶냐면 CAB 삼각형이랑 지금 CB를 그대로 공유하면서 A점을 여기로 옮겨준다면 C응B 요거 뭐라고 할까? EF F 안 쓰고 있죠 문제에서 여기 F라고 하겠습니다. CBF도 삼각형 넓이가 어때요? CAB랑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꿔? CFB로.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 CBF 삼각형과 CBD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5다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얘가 2대 5면은 이게 2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2대 3이잖아. 근데 여기 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1대 1대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1대 1대 3이 돼. 자, 두 번째. 밑변의 길이 4고 요 넓이가 12였죠. 그럼 높이 몇 대야 되죠? 6대야 돼. 그래서 얘가 y는 6이야. 그러면 6이 요 높이잖아. 4칸이 6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5칸이지. 몇 곱하면 돼? 4분의 5 곱하면 되겠지. 그럼 4분의 30. 여기는 2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아, 꼭지점의 y좌표가 뭐다? 4분의 15다. 그거로 2분의 15다. 2분의 15다. 그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우리 완전 제곱 정리할 때 마이너스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죠? 그럼 여기 상수가 16이 필요한데 밖으로 나갔을 때 -16a니까 플러스 16a가 되겠지? 그래서 16a가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32분의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같은 삼각형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이제 2차 함수 관련 문제인 28번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정리해 주시고 왠지 가야겠네요. 29번이었어요. 29번.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D랑 넓이가 각각 2분의 3, 2분의 9라고 했거든. 그러면 삼각형 ABD, 삼각형 BCD. 요게 지금 2분의 3 대 2분의 9니까 1대 3이야. 요거를 써먹을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은, 봐봐. 얘는 이제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야. BD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높인 거고 얘한테는 요게 높인 거지.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선을 좀 그려봅시다. 자, 그랬을 때 밑변이 공유되는데 넓이가 1대 3이라는 건 여기가 1대 3이라는 거야. 그럼 4칸이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칸이 6이니까 요 3칸은 4분의 3 곱하면 되죠. 4분의 18 너가 y는 2분의 9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9잖아. 얘가 2분의 9잖아. 뭐야? 이게 2분의 9잖아. 요만큼은 2분의 3인 거겠지? 3대 1이니까. 근데 얘가 2분의 3인데 여기 넓이가 2분의 3이어야 돼. 그럼 높이랑 밑변 곱해서 나누기 2 하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 나와? 2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도형의 성질인 거지. 그래프지만, 그치?
이거를 식으로 계산하려면 하면은 되게 복잡해. 얘가 넓이가 구체적으로 2분의 3이다, 2분의 9다로 식 세우려면 되게 복잡한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도형적인 비율을 먼저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석해놓고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럼 어쨌든 요거 2인 것도 찾았어. 그리고 지금 B가 X좌표가 0이니까 D의 X좌표가 2인 것도 알게 된 거죠. 2,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가. 그치? 요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자 여기에 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뭐예요? 닮은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A의 X좌표가 3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2일 때 요만큼 얼마야? 1이지. 1. 여기가 1이야. 근데 요 작은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4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1일 때 여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시작한 X좌표가 3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려면 첫 번째 꼭지점을 알고 한 점을 안다.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랜덤 세 점을 알아두죠. 지금 얘가 벌써 랜덤 세 점이 다 나왔어. 마일 콤마 0 지나야 되지. 또 여기 B점 X좌표 0이고 Y좌표 2분의 9. 그래서 0,2분의 9도 지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A 뭐야? 3,6. 자 이거 세 점 있으면 너네 식 세울 수 있니 없니? 있죠? 그거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절편 0,2분의 9 있으니까 fx식을 ax제곱 bx 더하기 2분의 9로 이제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대입해서 연립하는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그 과정 생략하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2분의 7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얘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나머지 두 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꼭지점 y좌표를 찾는 건데 결국에 이제 fx식이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7 x 더하기 2분의 9가 됐고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x인데 자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요거의 반 4분의 7 4분의 7을 제곱해야 돼. 16분의 49가 여기 필요하죠. 그럼 마 16분의 49니까 다시 더하기 16분의 49 더하기 2분의 9인데 얘가 16분의 8, 9, 72가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k는 16분의 121 되고요. 16k를 구하는 문제니까 121이다. 이해하긴 어렵지 않죠? 그치? 이해하긴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두 문제 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 도형 두 문제는 28번 그리고 30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H. 자, D 나온 게 여기가 26 그리고 여기가 17.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삼각형 ABC의 넓이가 900이라고 있어. 자, 일단은 너네가 도형 문제 풀 때 직각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건 피타고라스랑 넓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넓이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얘 밑변 지금 17이죠. 그럼 얘가 17 곱하기 몇인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17 곱하기 12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얘를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17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몇이 되냐면 24가 돼. 근데 얘가 24는 봐봐. 여기가 26대 24면 피타 안 쓰더라도 13대 10이잖아. 12대 13대 5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7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슥슥슥 나와야 돼. 이거 찾았니? 그때? 요거는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7대 24죠.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여기도 빗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하기 전에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우리 지금 얘가 내심이거든. 내심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내심이 나왔어. 개념적으로 내심을 어떻게 작도하죠? 각의 2등분의 교점으로 작도를 해요. 그게 첫 번째 형식이고 두 번째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매저번의 반지름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 외저번은 크게 그려지니까 대문자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저 매저번 반지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똑같아 맨날. 넓이를 2분의 1 둘레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적으로 너네 헤론의 공식 알아? 헤론의 공식. 배수를 안 했으니까 모를 것이고 세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요거 있죠. 요거 2분의 둘레의 길이 있죠. 이 2분의 둘레의 길이를 보통 S라고 많이 써요. 나중에 고2부터는 S라고 많이 쓰거든요. 저게 이제 헤론의 공식을 쓸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너네 혹시 이거 세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요거 각각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어? 이거 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랑 같죠. 얘랑 같죠. 그리고 얘랑 같거든. 왜냐면 지금 얘랑 얘 합동이 돼. RH로. RHA로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숫자로 나왔을 때 너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예를 들어 뭐 10, 뭐 6, 뭐 9 이렇게 나와 있으면 x 10-x, 10-x 얼마 해가지고 갖다고 놓으면 이제 식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얘가 여기가 지금 B에 붙어있지. S 빼기 B야. 여기가 S 빼기 A고 여기가 S 빼기 C가 됩니다. 근데 S가 뭐라고? 둘레의 반. 그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뭐 나와야 돼? 둘레의 길이 나와야 되는 거지. 확인해보자. 이거 다 더해. 어떻게 돼? S 몇 개야? 6개. 6S. 빼기 A 몇 개? 다 2개씩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라고? 둘레의 반이라고. 2분의 A 플 B 플 C라고. 그럼 이게 뭐야? 3A 플 B 플 C지. 그래서 뭐가 돼? A 플 B 플 C 되지. 얘가. 그치?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한 게 아니라 일단 저게 틀리진 않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중2 내신할 때도 조금 이제 심화적인 거를 다루게 되면은 요거를 알아두면 좀 편리하다 그 정도. 근데 몰라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냥 너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x라고 놓고 돌리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를 6-x 몇 -x 그래서 뭐 해가지고 처음이랑 나중이랑 같다 하시면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심에서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은 완벽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IH를 구하려면 IH의 길이를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돼. 두 번째, 얘를 알아야 돼. 저 두 개 알면 끝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만큼은 알거든? 그럼 이만큼은 뭐냐? S마 이거야. 이거 S마 얼마.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봐봐. 요게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을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할 건데 그걸 이제 피타로 하면은 7대 24대 여기가 25가 나옵니다. 피타 써가지고.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완성이 됐으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뭘로 구하는 거야? 넓이 204는 2분의 둘레의 길이 다 더하면요. 이거 더해서 42, 68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된다고. 얘가 지금 S라는 거야. 34. 그래서 요거 반지름 계산해 보시면은 6 나옵니다. 6. 반지름 6 나와. 그래서 요거를 알았어. 그럼 이제 요만큼만 알면 끝나.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내가 요렇게 내려서 이게 지금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잖아. 요 길을 x라고 놓고 25-x라고 놓고 또 여기 수선 내려서 25-x라고 놓고 더해서 26 나오게 얼마라고 놓고 다 더해서 17이다 하면은 x가 구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요 공식에 의하면 지금 s가 얼마 나온 거야? 34가 나왔죠. 그러면 요 길이는 34에서 뭘 빼? b를 빼. b. 근데 b가 뭐야? 요거. 삼각형의 3조죠. 이제 대문자 b가 있고 소문자 b는 요거의 맞은편 변의 길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s-b인데 그게 34에서 26을 빼는 거니까 8이야. 그럼 얘가 8인데 요만큼이 7이니까 여기 조금만 얼마야? 1. 그러면 여기 이제 IH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36 더하기 1 하면 37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IH의 제곱은 36 더하기 1 3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내심의 성질, 외심은 이런 특별한 성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S,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정도로만 복습하면 되는데 내심에서는 뭐 요거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 근데 알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공수2 가서 저게 또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 하다 보면. 그래서 28번 이렇게 했고요. 자 마지막 30번 하고 진행합시다. 5시 2분이네. 자 일단은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림에다가 다 표시를 해볼게요. 처음 나와 있는 조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까지 같다. 요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3배다. 1대3이다. 이렇게 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8인 것도 일단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S만 T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여기까지 문제 보긴 봤니?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자 생각보다 근데 어려워. 이게 지금 도형에서 쓰는 고급 스킬 3개가 다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이거 3-1이잖아. 지금 여기 현의 길이랑 여기 현의 길이가 같아요. 현의 길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 혹은 원주각이랑 정비례하죠. 그래서 요거에 의한 여기 원주각이지.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거에 또 원주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디에 표시하든지 간에 똑같이 동그라미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게 보통 요렇게 놓던지 아니면 요렇게 놓을 거야. 둘 중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봐야 돼. 시행착오 겪어봐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놨어요. 자, 두 번째로 여기 안에 내가 이 보도선 DG를 그리면서 새로 생기는 내접사각형이 있어. 무슨 사각형?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 뭐가 있냐면은 A, D, G, E가 생깁니다. A, D, G, E. 자, 요거에 대해서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의 반대쪽에 있는 외곽, 내접사각형의 대각선에 있는 각의 성질, 내대각 크기가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다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삼각형 AGE랑 다시 AGE랑 GDB를 볼 건데 이 두 삼각형을 보면 이미 벌써 각이 몇 개 같아? 그럼 세 개 다 같지. 세 개 다 같은 상태에서 동그라미에 대응하는 동그라미에 대응하는 변이 어때? 같아. 아싸 합동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봐봐. 벌써 원주가 썼어. 원주가 썼어. 근데 이제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원주각이 같다라는 또 고급 스킬 썼어. 그 다음에 네대각 나왔어. 네대각 나왔어. 그리고 나서 자, 이 합동인데 어떤 삼각형? 자, 이거 합동 쓸 때 대응하는 점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동그라미 두 줄 나머지 할게요. 그러면 A, EG죠. 그치?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두 줄 나머지 하면 GDB가 되겠지. 여기 합동이다. 무슨 합동? ASA로 합동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얘가 지금 1대 3이라고 나왔잖아. 요 AG에 대응하는 변이 어딘지 우리가 이걸 표시해 놓으면 바로 보이거든. AG에 대응하는 변이 GB지. GB가 어디야? 여기지. 얘가 3A야. 됐어? 지금 요 합동까지 이해됐지? 합동 이해됐는데 AG에 대응하는 변이 GB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3A면 너도 3A라고. 그러면 요 밑에가 몇 대 몇이 됐어? 3대 1이 또 된 거지. 그치? 그거를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8이거든? 얘가 8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넓이가 얼마인지 알면 그게 지금 문제에서 T라고 나왔거든? 요 AGC 얘가 T면은 이쪽은 3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야. 근데 요거를 구하려면은 지금 얘가 8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게 몇 대 몇인지 알면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랑 여기 몇 대 몇인지 찾아야 되는데 너네 그림을 보면 여기 각이 되게 비슷해 보여.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직관. 왜냐면 모의고사 그림은 아주 정확하게 주거든.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얘들아 여기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1대 3이면 각의 이등분 성질 때문에 여기도 1대 3이 돼버렸지. 뭔 말인지 알지? 괜찮니? 그럼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24야. 요만큼이 32야. 자, 그러면 이유를 못 찾았어도 32, 96 차이는 64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직관을 통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 보이니까 왜 같은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확실하게. 그건 이제 시험장 밖에서 해도 되는 거야. 그치? 꼭 시험지 안에서 할 필요가 없어. 저기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풀었는데 여기서 막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가 왜 같은지를 이제 볼 건데, 자, 여기서 좀 기호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x, x라고 할게요. 이등변 상태니까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y가 180도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한 외곽이죠. 나머지 두 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서 얘가 3A인데 얘도 3A야. 그러니까 얘도 이등변이네. 그치? 다시 3A, 3A잖아. 얘도 이등변이지. 여기 X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의 각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요게 한 외곽이니까 나머지 두 개 합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2X야. 여기가 2X인데 이제 반씩이지만 체크하면 끝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로 찾냐? 그때마다 헷갈려. 잠시만. 저 삼각형 두 개 합동이니까 그냥 아! X. 어떻게? 이거 삼각형 두 개 합동인 거 구했으니까 그냥 X 할게요. 잠깐만, 그치.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랑 대응하는 관계지. 그럼 요만큼이 x지. 근데 요만큼이 x인데 합쳐서 2x가 되니까 여기도 x지. 그럼 각의 이등분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니까 너도 1대 3이다. 그래서 여기가 8, 여긴 3배, 24인데 t는 얼마?
32. 근데 다시 여기가 1대 3이니까 요쪽 S는 저희가 S야. 저희가 96. 그래서 S-T는 64. 지금 여기에 쓰인 성질 먼저 원주각, 그리고 두 번째 네대각,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죠? 각의 이등분 선의 성질. 자, 요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였냐? 내각의 이등분도 있었고 외각의 이등분도 있었는데 내각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각은 잘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각이 이등분이 돼 있을 때 긴 부분 대 짧은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긴 부분 대 짧은 부분이 생기죠. 요 비율이 같다라는 게 그 각의 이등분의 성질이죠. 그래서 AB 대 AC는 DB 대 DC다.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증명은 이제 평행선 그려서 연장해서 이등변 찾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 같이 한번 해봤어요. 오, 시간이 좀 더 많네요. 5시 10분이고요. 클리닉이 딱 30분 걸렸네. 여기까지 하고 그 24년도 기출 줄게요. 그거는 한번 가져가서 풀어보시고 해설 같은 거는 네이버에다가 24 3월 모의고사라고 검색하면은 EBS 사이트 딱 나와. 로그인 안 해도 바로바로 다운받고 등급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세요. 오늘 수고 많았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빈 공책에다가 한번 다시 풀어봐요, 문제를.